이번 시간에 할 것은 물질의 이중성입니다. 요 앞전 시간에는 빛이 파동이었는데 이 빛이 입자의 특성도 가지고 있어서 빛은 입자이자 파동이다.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입자라고 누구나 알고 있었던 이 물질이 즉 여기서 전자가 대부분을 쓰이게 되는데요. 이 물질은 그러면 혹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물질은 당연히 입자였는데요. 이 물질이 혹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이 물질의 이중성까지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질의 이중성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24년 드브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파동인 빛이 입자성을 나타낸다면 전자와 같은 물질도 파동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 끝에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요. 전자가 바람개비에 충돌해서 회전한다. 전자가 바람개비를 때리면서 이렇게 이동해 간다는, 이렇게 오면서요. 이거는 물질은 당연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입자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혹시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이거 영의 이중 간섭 실험인데요. 빛을 이중 슬릿에 통과시켰을 때 나타나는 간섭문입니다. 빛의 파동성이죠. 그럼 똑같이 빛을 쏘지 않고 이중 슬릿에 전자를 쏴봤습니다. 전자를 쏴봤고요. 얘는 전자 검출기예요. 전자 검출기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전자가 어디로 오는지 검출을 해봤는데요. 전자의 검출 모양이 전자가 많고 적음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파동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물질에서도 나타남을 알게 되고요. 물질 또한 파동성을 가지게 됨을 증명하게 되죠. 전자는 운동량을 가지는 어떤 충돌을 일으키는 입자입니다. 당연한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간섭무늬를 만드는 파동의 성질도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전자가 파동성을 가졌을 때 전자도 파장이 있어야 되겠죠. 이 드브로이는 파장에 대한 식을 세우게 되는데요. 질량이 m인 물질이 속력 V로 운동할 때 물질이 가지는 파장을 람다는 P분의, 좀 잘렸네요 또, P분의 H 됩니다. P분의 H 됩니다. P분의 H. 그래서 P가 운동량이죠, 운동량. P가 운동량이라서 P는 MV죠. 그래서 MV분의 H. 그래서 P분의 H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드브로이가 정리를 했고요. 요 식은 외워야 됩니다. 요 식은 외워야 돼요. 요 식은. 람다는 P분의 H. 자, 3번 외쳐볼까요? 람다는 P분의 H. 람다는 P분의 H. 람다는 P분의 H. 꼭 외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운동량이 커진다라는 것은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 되겠죠. 똑같은 물질일 거니까요. 속도가 빨라지면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 이런 실험도 했었는데요. 데이비슨 거머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총을 딱 쐈는데요. 이렇게 쌓으면 여기 박치기 한 다음에 튀어나오게 되죠. 튀어나오는 것을 검출기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50도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오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이 니켈 사이에도 이게 입자 간의 간격이 있잖아요. 이 간격에 의해서 나타나는 회절 이론에 의해서 딱 일치한다. 즉 파동 이론에 의해서 나타나야 되는 각도와 일치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 또한 빛의 물질의 파동성을 증명하는 거였고요. 톰슨의 전자회절 실험인데요. 이거 마찬가지 X선을 회절시켜서 나온 무늬가 이렇게 됩니다. 회절은 파동의 성질입니다. X선은 빛이죠. 빛이 만들어내었을 때의 무늬하고 전자총을 같은 파장으로 만들어서 만든 무늬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빛으로 만든 모양이나 전자총, 입자로 만든 그 무늬의 모양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입자의 파동성을 말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자에 의한 회절 무늬와 X선에 의한 회절 무늬가 서로 비슷하다. 둘 다 같은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자의 파동성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바로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현미경입니다. 서울의 한 전시장에서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사진이라고 하기엔 뭔가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그림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진이라는군요. 언뜻 봐선 무엇을 찍은 사진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 미지의 세계에 있는 해저 이말리에 있는 그런 생명 같은 것들 좀 신기한. 요거는 우리 피 속에서 나쁜 세균이 말라리아 같이 나쁜 세균이 우리 피에 오면 요 백혈구가 요 파란색이 백혈구인데 백혈구가 말라리아 균을 잡아먹은 장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물렁뼈 골뼈를 보이는 겁니다. 골뼈를 한 5,000배 정도 확대를 하면 이게 보이는데 우리가 흔히 이 뼈가 약해서 골 가공증에 걸린다든지 이런 현상은 바로 이 뼈들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 생기는 거죠. 이 풍경들은 바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세한 부분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원본은 흑백 사진이지만 상상력을 발휘, 알록달록한 색깔을 덧입혔습니다. 이 로맨틱한 사진 속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1.5mm 되는 개미의 전신 목줄입니다. 이게 가슴이라고 하죠. 가슴 부위의 한 뒷부분, 그 배자르마다 있고 그 다음에 배마디가 있습니다. 그 한 부분만 이거 촬영하게 되는데 이게 전신 목줄에 있는 기문이니까 그 이제 배자르마다에 있는 기문이고 이게 변함없이 물고기 눈과 같이 보이고 입과 같이 보이는 그런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개미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건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얇게 코팅을 한 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시키죠. 보통 2-3일이 걸리는 일입니다. 이 450도에서 이렇게 발톱입니다. 개미 발톱 크기가 이렇게 발톱이 되겠습니다. 개미 허리가 이 부분입니다. 진짜 개미 허리 같지 않습니까? 이게 2mm밖에 안 되는 그 개미인데 허리가 이렇게 얇습니다. 개미를 250배, 300배 확대해보면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털이 조개 껍질처럼 생겼음을, 그 털이 개미 등에도 있음을, 그리고 손구멍은 도넛처럼 생겼음을 알 수 있죠. 때로는 물고기의 키스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두 파동이 만나 전자현미경으로 받는 신비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전자현미경은 우리가 광학현미경, 즉 우리 그 실험실에서 보던 그런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것들까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전자현미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일단 원리만 잠깐 보면요. 전자살이라고 해서 전자의 속도를 전자총이 어떠한 세기로, 즉 파장에 따라서 이 강도가 달라지는데요. 얼마나 빨리 전자를 쏴줄 것인지를 결정해서 나오는 전자의 이 뭉탱이, 전자의 그 뭉치들, 전자가 가는 길,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전자살입니다. 그다음 자기 렌즈는, 이 전자가 지 맘대로 흘러가는 거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딱 필요한 공간으로 가게 해주는 그 렌즈의 역할을 하는데요. 자기장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기 렌즈가 되고요. 다음에 전자 검출 장치, 밑에서 전자를 검출하는 장치. 잘못 눌러버렸네요. 여기서 이제 전자가 검출이 되면서 여기에서 시료의 상을 맺게 하는 장치입니다. 전자현미경은 분해능이 좋습니다.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은 베개에 가까이 있는 두 물체를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보이는 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나누어서 관찰을 하게 해줍니다. 분해능은 파장이 짧을수록 좋은데요. 가시광선으로 잘 안 되는 게 전자의 파장을 상당히 짧게 만들어서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자의 속도로 그 강도, 분해능 또한 조절이 가능하고요. 단점은요, 전자를 쪼여야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은 관찰할 수가 없다. 살아있는 거에 쪼이면 좋지 않겠죠. 다음에 전자현미경의 종류 두 가지입니다. 전자현미경은 투과 전자현미경과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차이점 잠시 보겠습니다. 일단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거 있을 건데요. 그림에서 보면 전자총은 동일하게 있고요. 전자살이 나와서 자기 렌즈에 의해서 방향을 잡아준다는 것도 동일한데요. 시료의 위치가 다릅니다. 시료의 위치가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시료의 위치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자살이 시료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시료가 여기 있다라는 것은 전자가 시료를 반사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인데요. 시료를 투과해야 되기 때문에 시료가 두꺼우면 안 되겠죠. 시료는 얇아야 합니다. 근데 시료 표면에 주사시 방출되는 2차 전자를 검출한다. 즉 여기는 받치기에서 튕겨나온 것을 검출하는데요. 요거는 시료의 단면을 관찰할 수 있다면 얘는 튕겨나오니까 반사되어 나오는 그 표면의 모양도 볼 수 있죠. 표면 영상, 입체 영상까지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입체 영상을 볼 수 없겠죠. 통과해 버리니까요. 이렇게 해서 내용을 다 확인을 해봤고요. 두 가지 전자현미경의 차이는 잘 이해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얇아야 한다,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얘는 반사시켜 나오니까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주사현미경, 투과현미경. 투과해야 되니까 투과현미경, 주사현미경. 주사 넣어서 반사된 걸 본다. 이렇게 물질도
그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빛도 이중성을 가지고요. 물질도 이중성을 가진다라는 거 이번 단원에서 알게 된 사실들인데요. 요 내용들 잘 기억하고요. 요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람다는 P분의 H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내용이 있는데요. 지우고 다시 할게요. 깨끗한 화면을 좀 만듭시다. 람다는 P분의 H, 즉 MV분의 H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종종 문제에서는 운동량이 아니라 에너지로 이걸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에너지는 뭐냐? 전자가 아까 움직이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죠.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위치 에너지, 탄성 에너지 다 배웠지만 여기에서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에 의한 에너지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만 보고 있습니다. 요걸 어떻게 잘 바꾸면 운동량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운동량은 mv예요, mv. 그러면 요거 다시 바꾸면 요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제곱으로 바꾸려면 분모에 m을 하나 더 해줄 수 있죠. 다시 쓰면 2m분의 mv의 전체 제곱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2m분의 p 제곱이 되죠. 다시 쓰면 여기 2m분의 p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바꿔보면 p 제곱은 2m 2로 쓸 수 있죠. 얘를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p는 루트 2m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즉 최종적으로요, 여기 에너지에 대해서 쓰게 된다면 p 대신 루트 2m 2분의 h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는 p분의 h는 mv분의 h 그리고 루트 2m 2분의 h다. 요 식을 잘 기억하고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겠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요 뒤에 나오는 문제 또한 지금 강의 시간이 좀 생각보다 길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 동안 뒤에 있는 문제, 이거와 아까 현미경을 이용해서 잘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